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선희입니다. 천장이 뚫린 시장,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장 초반에는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고 장중에도 등락을 거듭했는데 오후장 들어 마감으로 가면서 강한 에너지를 뿜어줬습니다. 역시 어제도 개인이 들어 올린 시장이었는데요. 어제장은 철강과 건설 같은 이 시클리컬 업종들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자, 쉴 듯 쉬지 않는 우리 시장,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줄지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함께 하시면서 시장 시그널 포착해 보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이주연 전문위원, 하채기 전문위원, 김선윤 전문위원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할 텐데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 참여 방법 있습니다. 먼저 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간밤에 뉴욕 증시도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흐름부터 먼저 짚어주실까요? 예, 전날 미국 시장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한국 시장 전날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러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여전히 유동성의 힘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강보합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시장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은 사실 총알이죠. 총알은 투자 금액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의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1월 4일 기준으로 고객 예탁금이 68조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는 거. 사실 시중에 유동성이 좀 원체 많아요. 원체 많은 그런 사항들인데 갈 곳이 없는 그런 사항들이죠.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 제재를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금리도 그렇게 높지가 않다 보니까 자산 쪽으로 많이 좀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의 중심에 서 있는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들의 추이는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사실 어제 일부 약보합 정도 출발했다가 장중에 0.8% 정도 밀렸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디가 고점이다 이런 부분들을 예단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추세적으로 끌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판단, 이제 어떤 시기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는데요. 주도 섹터들의 상승 추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게 거기에다가 순환매까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IT 쪽 섹터, 그다음에 친환경 자율주행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다 화학이라든가 건설, 철강,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의 흐름들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있어서의 이 변곡점을 잡는다?
뭐 이건 조금 개별적인 흐름들 차이는 좀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주도 섹터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변동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 그때를 변곡점으로 좀 잡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단적으로 예를 들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으로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을 때 그때 시장의 흐름들이 변동성이 좀 커지겠구나,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좀 더 추세적으로 좀 끌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주도 섹터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좀 커지는지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여전히 주도 섹터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일단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순환매를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계속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슈나 뉴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변동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이슈적인 그런 측면이 안 좋은 호재성의 재료에 더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뭐 친환경 자율주행차, 뭐 반도체,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성장성이 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증권사 쪽에 있어서의 목표치가 상향 조정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은 그만큼 시장에 좀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그러한 섹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주도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품 섹터들이 만도 같은 경우도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슈적인 측면이 나오면서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신고가의 흐름들에서 잘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러한 종목군들 자체가 이슈에 의해서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결국은 숫자가 찍힌다라는 얘기예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삼성 쪽의 배터리 공급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그런 동일한 소식 때문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뉴스나 이슈에 의한 종목군들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잘 말씀을 좀 드리진 않고 있는데,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좁은 박스 번역에서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종목군들이 박스 정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 신고가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흐름이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신고가의 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고가 권역에서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박스 권역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자립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지지를 받아주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박스 권역에서 돌파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왜냐하면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거든요. 포스코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박스 권역을 좀 돌파를 해주고 난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 시도가 추세적으로 좀 상승 시기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좀 기술적인 차트를 좀 보면서 찾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박스 권역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박스 권역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었죠. 박스 권역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는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사실 어제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과열 권역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또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삼성 SDS예요. 삼성 SDS가 어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스 권역의 흐름들을 넘어서고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미리 좀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종목군들이 시장에는 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올해의 성장을 좀 예상을 하고서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을 전망을 하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나오지가 않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냥 바로 종목을 교체해버리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한번 드려볼게요. BH 같은 경우도 똑같이 박스 권역이에요. 똑같이 박스 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변하지 않는 부분들은 거래량이 변화가 된 부분들이 한 개도 없어요. 여기에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합니다. 거기에 따른 조건? 그러면 왜 치고 나가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에 있어서의 이유는 숫자예요. 실적입니다. 실적이 올해 최고치를 아마 찍게 될 거예요. 숫자는 최고치의 실적을 찍는데 주가가 다 못 올라간다? 말이 안 되는 소리겠죠. 그럼 결국은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박스 권역에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만 터져주게 된다라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대응이 잘 못하는 대부분들 투자자분들이 직장인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유사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트를 좀 보시면 좋다.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어닝 시즌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성장 섹터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IT 쪽은 필히 좀 봐야 되겠죠. 국산화 수혜주 같은 종목군들 봐야 될 겁니다. 반도체 쪽, 그 다음에 비메모리 쪽, 부품주들,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죠.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OLED 쪽에 있어서의 채용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트북 쪽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LCD에서 OLED를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애플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OLED 채용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전장 쪽도 LCD에서 OLED로 좀 넘어갑니다. 그러면 OLED 쪽에 있어서의 주가는 많이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싸요. PBR 1배 이하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많습니다. 그럼 그러한 종목군들,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모아가는 전략도 좀 괜찮고요.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도 여전히 치고 나가는 신고가 형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국산화에 성공한 그런 기업들도 여전히 좀 봐야 되는데, 보통 성장 섹터의 프리미엄은 더 부과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최근에 보여주고 있죠.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2차 전지, 전기차 쪽, 비메모리, 이런 쪽에 있어서는 성장성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수급이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사실 2차 전지 쪽을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아요. 포스코케미칼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갔죠. 소재 쪽에 있어서 뭐 포스코케미칼이나 LNF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장비사 쪽에 있어서 못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아요. 여전히 LG와 삼성,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설비투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설비투자 늘어나게 되면 장비사들까지도 괜찮을 거예요. PNT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밸류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쌉니다. 다른 섹터들의 종목군들에 비해서, 동종 기업들에 비해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박스 권역에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래량만 늘어나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신고가 돌파 시도 좀 나아질 수 있겠죠. 뭐 이런 종목군들 조정 시에 때 본다든가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 네페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신고가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죠. 성장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비매물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뭐 첨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박스 번역 슬슬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5G 종목군들 같은 경우 원고에는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 사실 5G 같은 경우도 뭐 KMW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넘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올해 성장을 해 나가고 있죠. 근데 강하게 치고 못 가는 그 이유가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들 기업들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박스권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모아가는 전략이 좋아요. 왜냐하면 올해에 성장을 할 거니까 작년도에 코로나 이슈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못 올라가 있던 그런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좀 전에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대학바이오 쪽 섹터들을 좀 보니까 분석거리는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 좀 적게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좋지 않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좀 얘기하고 있죠.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 직접적으로 임상 얘기가 일단 제출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좀 올해도 논의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주가 못 올랐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엔지캠 생명과학도 못 올랐습니다.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즉 박스 번역의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라든가 한미아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바닥을 탈피해 나가려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넥신 같은 경우도 주가는 많이 못 올랐죠. 그러면 제넥신 같은 경우도 61선이 꺾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 좀 시간적인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박스 번역, 뭐 바닥 번역에 얼추 내려오게 된다라면 한 번쯤은 좀 받아봐도 좋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파운드리 쪽이에요.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파운드리 주문하면 1년을 좀 기다려야 된다. 그만큼 호황기다는 얘기죠.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의 흐름들, 실적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AD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주가 못 올랐어요. 못 올랐죠? 뭐 DB하이텍, 눌림목은 여전히 좀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외에 네페스라든가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종목군들도 여전히 괜찮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는 못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꿈틀거렸던 종목입니다. 매수 섹터에 있어서 CJ 제일제당 박스권 돌파하고 있죠. 이런 종목군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풀몬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매수 섹터들 종목군들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6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시장이 지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주봉으로 보면 이번 주까지 포함해서 10주 연속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월요일장은 2차 전지나 반도체주가 시장을 주도했다면 어제장은 철강과 건설업종이 또 시장을 주도했는데 주로 대체적으로 대형주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간밤에 뉴욕 증시도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졌고 또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에너지주의 상승도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 3,000피, 천스닥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코스피 3,000 시대를 열어볼 수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방향이 갈렸습니다. 삼성전자, 개인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이죠. 개인 매수에 힘입어서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파란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0.48% 하락으로 83,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1.5%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132,500원으로 출발합니다. LG화학 1.5% 상승으로 90만 7천 원 선으로 출발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3% 파란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흐름인데 현대차만 홀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작년에 미국 판매가 10%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하지만 미래차 모멘텀은 계속 받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0.2% 소폭의 조정받으면서 20만 9천 원으로 출발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0.1%, 0.3% 소폭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0.4% 빨간불 켜냈고 삼성 SDI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1% 올려세우면서 69만 3천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냈습니다.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출발했습니다. 0.4% 오르면서 3,003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0.39% 상승한 989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가보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HLB가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어제 굉장히 급등이 나왔었는데 리보세라닙이 중국에서 간암치료제 시판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죠. 어제 급등 후에 오늘은 차익 매물 나오는 모습이고요. 6.8% 하락으로 98,5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그룹주들 나란히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즌도 0.3%가량의 소폭의 상승, 알테오젠은 1%가량 빠지면서 16만 6,7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흐름 보이고 있는데 파란불이 더 많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비엠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SK머티리얼즈,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전부 다 파란불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CJ E&M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NC소프트와 연내 합작 법인 설립 MOU 체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4%가량 오르면서 다시 시총 10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오늘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14만 9,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섰습니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시장이 정말 강합니다. 지금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서 3,015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 자,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작년서부터 12월 달이죠. 12월서부터 여러분들한테 1월장은 원래 1월 효과, 1의 현상, 1의 현상, 뭐 1의 현상, 이런 게 이제 나올 수 있는 장세인데 이게 2000년도 이전에서 나왔는데 2000년도 이후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2006년도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1의 현상,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전에서 2000년도 이전에서는 뭐 요일 현상, 그래서 뭐 요일마다 움직이거나 아니면 월말마다 움직이거나 월말 효과, 그다음에 요일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2000년도 이후에서니까 이제 20년 동안 그게 없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다시 이게 이번 연도에서는 제가 나올 것 같아서 작년도서부터 해서 1월 효과, 1월장은 폭등장이 될 거다, 미친장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아침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장세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왜 올라가지? 원래 공포를 먹고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덤벼들질 못하니까 아주 그냥 대놓고 올라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뉴스로 보면 알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것들은 싹 다 움직인다. 부동산 움직이죠. 비트코인 움직이죠. 그리고 금 움직이죠. 주식시장이 움직이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돈들이 풍부하니까 돈으로 넣고 뭔가를 살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금이 됐든 구리가 됐든 뭐 곡물이 됐든 돈을 넣고 뭔가를 투자할 수 있는 모든 상품들이 모조리 다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니까 말 그대로 미친장, 폭등장이 지금 도래하게 된 건데 가격이 싸다 싶으면 그냥 가는 거고요. 그리고 바닥권역에 있는데 이게 이슈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11일서부터 해서 이제 CES 2021이 지금 개막이 되죠. 그럼 거기 이슈가 되는 종목들 중에서 바닥에 있는 IT 부품주,
제일 안 움직인 쪽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OLED 장비주 쪽이었어요. 그래서 OLED 장비주라든지 이런 쪽들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2차 전지 수소차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는 것들은 더 가고 안 갈 것들은 자기들도 이제 주식이니까 쫓아가는 거고, 그런 식에서 이게 쭉 이렇게 순환도 하고 강한 것들은 강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지수 3,000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되는 건데 아마 계속 갈 겁니다. 어제도 보면은 지수가 올라가긴 했지만 어제 이제 IT주 조정을 받을 때 어디가 움직였냐면 바로 철강주랑 건설주가 이제 또다시 강세를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철강주, 그 다음에 건설주 이쪽의 강세가 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IT도 또 갈 거고, 그러니까 전업종이 다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 이제 제가 볼 때에서는 은행주만큼은 좀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서는 은행주 빼고서는 물론 은행주도 주식이니까 가기야 가겠지만 수익률이 제일 떨어질 것 같고, 은행주 빼고 그냥 IT, 전기전자,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건설, 철강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이 포트는 입이 꽉 차고도 넘치지 않을까. 뭐 그 외에서도 뭐 증권주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 문제는 겁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모든 상품은 다 움직인다. 그래서 금, 그 다음에 뭐 주식시장, 뭐 부동산 뭐 이렇게 되고 있는 흐름이니까 그런 걸 여러분 이해를 하고 결국은 그냥 가는 것들만 계속 가는 그런 이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CJ 대한통운입니다. CJ 대한통운. 자, CJ 대한통운 어제 좀 강하게 움직였죠. 어제 강하게 움직였는데 오늘은 좀 시큰둥하네요. 그래도 뭐 이 정도의 흐름이면 이거 좋은 흐름이에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차트를 보면 어제 대량 거래는 아니지만 거래가 조금 실리면서 장대 한번 그려냈기 때문에 눌림목 조정받으면 공략해 볼 수 있을 그런 패턴의 모습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 해운업종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4분기의 실적들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따른 주가도 이제 바닥에서 한 번 정도 다시 뭐 주식이 워낙 좋으니까 바닥에서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돌파할. 그래서 일단 목표치는 한 20만 원 정도로 보면서 이거는 조정받을 때마다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매매 패턴도 되고, 시가총액이 또 작지도 않죠. 시가총액 4조짜리 종목이니까 지수도 3,000 돌파하고 있는데, 뭐 이러다가 뭐 지수 선물 400에서 500도 가겠어요. 이러다가 500 가면은 모르겠어요. 4,000 갈라는 하여튼 3,500 뭐 4,000 뭐 가면 가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만 이제서는 뭐 의미가 없죠. 이제 새로운 길을 그동안에서 없었던 길을 이제 개척해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제 뭐 LG전자도 폭등하고 하이닉스도 폭등하고, 근데 올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도래하고 있고, 뭐 화학주도 좋고 철강주도 좋고 건설주도 좋고 뭐 다 좋죠. 지금 뭐 그런 분위기에서 CJ 대한통운도 가기야 가겠죠. 그래서 요거는 목표치 20만 원 보고 순적 가격을 16만 원 정도 보시면서 늘림마다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님 질문하신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두산인프라코어는 바닥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온 이슈들은 뭐 시장에서 시끌시끌거렸죠. 바로 이제 그 인수 얘기 때문에, 인수 기대감 때문에 이제 뭐 최근에서도 이슈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랬는데, 인수에 대한 얘기로 그동안 많이 올렸던 부분들 때문에서도 시큰둥해요. 누가 뭐 인수한다고 별로 예전에서는, 그러니까 처음에서는 그런 얘기가 잘 먹히죠. 그래서 자산을 뭐 매각한다, 뭐 어디서 인수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는 처음에서는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잘 움직였는데, 지금은 뭐 현대중공업이 인수한다, 아니면 뭐 현대산업개발이 뭐 인수한다, 뭐 KDB 인베스트먼트가 뭐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그쪽으로 뭘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도 예전처럼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그냥 관망을 하시거나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또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음봉들이 이제 생겨져 있는데, 올라오면 9,000원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조정을 받으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동안 올라간 폭이 크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5,000원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버티기보다는 만약에 비싸게 샀다면 반등 줄 때마다 빠져나오시고, 그리고 싸게 샀다면 눌림목을 세게 받아도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가져가시면 되는데, 지금 장세가 이렇게 좋은데 여기에서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중장으로 뭐 인수되고 나서 앞으로 2년 뒤, 3년 뒤를 본다라면 가져갈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종목 교체로 건설주도 좋고 철강주도 좋고 IT도 좋고 뭐 자동차 부품주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굳이 이쪽 종목으로 들어가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관망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현대일렉트릭. 자, 현대일렉트릭은 기존의 현대중공업에서 전기전자 사업이 인적 분할돼서 재상장된 업체인데, 섹터는 그냥 전력기기 이쪽 섹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압기라든지 고압 차단기라든지 뭐 저압 정동기, 뭐 전력 제어, 뭐 중저압 차단기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시가총액이 약 6천억 정도가 되고 있고, 최근의 수급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 모양들도 나쁘지 않고,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여줄 때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종고점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2만 원 정도까지의 목표치를 보고 조정식 공략할 수 있어 보이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최근에 이슈는 이제 그린 뉴딜 투자 관련해서 직간접적인 수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의 리포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4분기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고, 그래서 턴어라운드의 흐름들이 지속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움직임들이 어제 좀 강하게 나온 거니까 갖고 있는 분들이나 공략하시는 분들은 조정식 공략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세 가지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수익률 도전하는 날인데요.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자, 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차트는 바닥 부분에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예요. 웬만한 종목들이 다 움직이니까. 자, 시가총액은 대략 1조 8천억.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가벼운 종목도 아니죠. 그래서 중형주 이상, 대형주까지는 아니고 뭐 차트 중형주 이상, 뭐 대형주로도 포함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거의 2조 정도 되는. 그래서 나중에서 올라가면 시가총액이 더 늘어나겠죠. 바닥에 있으니까. 또 요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해요. 그래서 종합 상사라 그러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도 유통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뭐 셰일가스라든지 아니면 그런 자원들,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이제 유통하는 회사인데 포스코 계열이죠. 그래서 바닥에 있고 차트가 괜찮아 보여서 이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어제 좀 움직임이 좀 나왔으니까 조정신마다 공략하시면 좋은데, 이 시장이 말 그대로 그냥 미쳤습니다. 내려오질 않아요. 계속 갑니다. 한번 원래 이 신고점이라는 건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신고점을 뚫게 되면요, 안 내려와요. 계속 올라가는 게 또 시장이고, 그런 게 또 특징이고, 원래 급등주들이 그렇듯이 한번 이렇게 타게 되면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 하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들어가면 그때가 이제 빠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들어가면 그때가 이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 전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쉽게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점을 뚫을 수 있으니까 나는 쫓아가더라도 16,000원 넘지 않는 선에서 공략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공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자리는 한 14,500원까지. 그래서 폭을 두면 여기 내에서는 아직은 싼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좀 이따 많이 늘리게 되면, 쉽게는 안 늘리겠지만 저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순절 라인은 한 14,000원. 그 목표치는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그렇죠? 한 2만 원 정도 보면서 저점 매수를 해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고요. 자, 시장 계속해서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상승으로 3,022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떨어집니다. 0.2% 상승으로 98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개인화 매수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이 오늘 1원 20전가량 더 빠지면서 1,086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주환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지금 굉장히 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도너리포트 종목이었던 벽산 어제장에서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상승 흐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 리뷰와 함께 나머지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오늘 장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출발하면서 3,000포인트도 지금 돌파했고요. 이제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보면 바이오주와 그리고 IT 반도체 섹터들이 이제 전부 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가 관련주들, 금융 관련주들, 증권주들 할 거 없이 지금 거의 모든 섹터가 불을 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계속 좋고 특히나 우리 동학개미 투자자분들께서 강하게 시장을 매수해주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상승이 좀 이어질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3,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한번 조정이 나올 가능성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후장까지 크게 밀리지 않는다 하면 눌림 만들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 추세 부러지기 전까지는 계속 간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좀 전에 문의하셨던 벽산 도너리포트에 이제 홍정욱 관련주로 편입이 됐는데요. 벽산도 그렇고 사마 알미늄도 지난번에 김부경 관련주로 한번 넣었었는데 사마 알미늄도 이제 급등을 했던 부분이 대선 테마로 넣었지만 이 종목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서 지금 급등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벽산 역시 홍정욱 관련주로 해서 포트폴리오에 이제 편입이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코스피 그리고 건설 섹터들의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홍정욱 관련주들 중에서 벽산을 선택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예상대로 지금 건설 섹터들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벽산이 다른 홍정욱 관련주들인 KNN이라든지 고려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 좀 더 강하게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주가 흐름을 코로나 폭락 이후부터 이렇게 본다고 하면요. 현재 벽산 같은 경우는 상승 트렌드가 이렇게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하면 제가 봤을 때 주가 꾸준하게 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도너리포트에서의 목표가는 한 3,000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난번에 홍정 관련주들이 한번 들떠질 때도 같이 움직여줬고 또 건설 섹터들이 다 같이 움직여줄 때 또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거의 대부분의 건설주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긴 한데 벽산 역시 이제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015년도 고점 찍고 계속 하락을 한 저점 거기 한 중심 가격을 한다면 한 7,000원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대다수의 대선 테마들이 한 5배에서 한 10배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고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가격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일단 그 KNN이라든지 이렇게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그냥 기업 가격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해도 현재 벽산 같은 경우는 못해도 한 4,000원, 4,500원 이렇게까지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페인트 섹터들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벽산 페인트 회사도 가지고 있고요. 건설, 건자재 관련주도 다 엮여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과 함께
쾌를 같이 한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후에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서 이제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진 이후에 뭐 이제 대권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고 한다면 주가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너 리포트에서는 한 10에서 20% 내외의 현실적인 수익을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매일같이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무난하게 목표가를 달성하지 싶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현재 수익률도 꽤나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3,000원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문의 주신 종목 중에 하나가 제노포커스예요. 제노포커스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이 있는데 산업용 효소 전문 회사입니다. 반도체 공정에 이제 필수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사실 실적적인 부분은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회사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에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지금 안 비싼 종목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안 비싼 종목들은 그동안 시장에서 계속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이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특히나 이제 자산, PBR 관련주들이 대부분 제강주라든지 철강 쪽에 많습니다.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쪽 섹터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의 부담감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그런 섹터들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제노파코스처럼 이렇게 이제 뭐 고 PBR 관련주들이 지금 상당히 많죠. 바이오 섹터에서는 바이오 섹터가 아니고도 지금 테마주들 중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할 건 없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2020년도 결산이 적자로 마감될 경우에는 3년 연속 적자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종목이 뭐 실질적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요. 현재 그 바이오 사업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한다 보시면 되는데 2021년 1분기에 이제 마이크론 바이오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1상 개시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비타민 K라고 해서 미국에 전량 수출을 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이제 중국과 영국, 유럽에서도 판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그쪽 관련해서 건강식품 관련해서 매출도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기업에 대한 뭐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딱히 지금 뭐 어떤 실체가 있는 그 전혀 실체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현실적으로 잡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한 15,0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만 올라와도 꽤나 괜찮은 수익률이 되긴 할 텐데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지금 뭐 제노포커스 기술적으로 딱 봤을 때는 어저께 고점인 13,700원 부분이 앞에 이제 지지와 저항을 좀 강하게 받았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 위로 주가 올라서준다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15,000원 부분대 매물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뭐 거기 돌파해서 신고가 가는지 여부 그런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앞에 보시는 것처럼 막 점상을 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조정 이후에 나오는 시세도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매수 관점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 매수해 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일단 13,700원, 14,000원대 이 저항 돌파 여부 한번 잘 보시고요. 오늘 지금 양봉으로 상승 중인데 이렇게 이제 저점으로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 물림해서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지금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면 손절가 조금 타이트하게 3% 정도, 5일선 정도 기준 잡으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 자, 현대백화점이 지금 뭐 2030년에 매출 40조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전을 선포했죠. 요거 매수 시그널 어떠냐 물어보셨는데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봐서는 오늘 뭐 음봉으로 거래량 없이 좀 밀려 내려온다면 넉넉 잡고 20일 이평선인 뭐 71,500원까지는 조정 나온다 생각하고 분할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실적이 괜찮은 회사예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상당히 저평가되었다 볼 수 있겠고요. 코로나 이전에부터 뭐 매출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눈에 띄게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작년 한 해 최소 한 2,500억 정도에서 2,000억 정도는 매출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근데 거의 뭐 이런 오프라인으로 쇼핑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코로나19에 잘 됐던 적은 뭐 케이스를 찾아봐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부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매출을 40조까지 만든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보고 매수를 하신다면 역시나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고, PBR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한 2배 정도 올라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PBR 관련 주들이 지금 현재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 한번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하시고 목표가는 한 10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손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의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0.6%까지 상승분을 조금 반납을 했고 코스닥은 0.14%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증시가 좀 잘 가다 보니 증권 업종들이 좀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또 장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고가 갱신도 보이고 있는데 자, 저희는 이어서 하채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장중에 또 신고가를 터치를 했고 SK하이닉스 신고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전망 좀 짚어주시고요. 나머지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지금 오늘 코스피가 3,000을 넘기면서 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좀 상승하다가 살짝 좀 밑으로 좀 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극대표적인 종목들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혹시 보이고 하고 계신 분들 계신다고 하면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시는 것이 오히려 더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가다가 지금 상승 잘하다가 지금 밀리면서 지금 마이너스권에 있는데 코스닥이 어제처럼 또 장중에 살짝 밀렸다가 장 후반에는 또 안정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이 조금 장중에 밀렸을 때 종목별로 장중에 저점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매매 시그널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HBC 현대산업개발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바닥에서 좀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고 어제 또 강한 좀 양봉을 좀 보였는데 일단은 이번 현재 올해 21년도에 실적이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좀 된다라는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거기에 맞춰서 좀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올해
2만 세대 내외를 좀 공급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죠. 뭐 강원대라든가 그다음에 인천 용현보다 인천 신항이라든가 모정부 공릉 쪽에서의 자체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해서 좀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나왔는데 지금 건설주들도 좀 좋은 흔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그 원자재 쪽의 그 가격들의 상승세를 좀 봐야겠죠. 구리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구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경기가 바닥에서 올라온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민간주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강이라든가 조선 건설 쪽으로 이제 바람이 좀 불어가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건설주들도 조금 더 계속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시가를 높게 잡고 지금 시가 대비에 좀 밀리면서 또 전일 종가 대비에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대보다는 한 27,000원 정도 선에 오면은 우리가 한번 매매 타임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거기서 잡게 되면은 한 31,000원 정도까지 한번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가격 목표가가 좀 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한 26,400원 정도, 아니면 또 300원 정도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현대상사가 좀 되겠는데요. 이 현대상사는 제가 12월 28일에 한번 매매 시그널에서 저한테 좀 문의를 해서 물어봤을 때 제가 이 자리였죠.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이제 그 LG 상사는 가는데 반면에 현대 상사는 좀 가지 못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쉬운데 이것도 곧 맞춰서 좀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구리 가격이 좀 오른다. 특히 좀 중국 쪽에서 철강석을 대량으로 지금 수입하다 보니까는 이 가격들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상사 같은 경우 현대상사 운임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그 관련해서의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강한 상승세가 좀 나왔으면서 하루 정도 또는 이틀 정도 좀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이틀 정도나 쉬어갔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보다는 바닥에서 조금 더 저점 매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는 한 16,600원에서 700원 정도 오면은 한번 우리가 매수 타임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목표가 같은 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더 크게 더 수익을 좀 낼 수 있다라는 게 제 관심인데, 보통 이제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신 분들이 몇 분 없으시니까 장기적으로 좀 한번 가격대를 잡아야 된다 하면은 한 19,800원, 700원 또는 2만원 이 사이로 한번 잡아보실 것 같고, 선절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또 경기 민감에 관련된 원자재들이 좀 가격대가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은 LS를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다 보니까는 아마 관심이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또 이제 LG 쪽하고 관련해가지고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케이블 좀 사업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케이블 산업에 한 중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안정적인 또 재무 구조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주가라는 게 꼭 실적만 좋다고 해서 다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다 빠진 것도 아닌데, 일단은 지금 가격 자리가 매수 타임 좀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보유 영역이 좀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상승과 조용하게 동반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우리가 한번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9만 정도에서 86,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목표를 좀 보고 가시되, 만약에 시장이 꺾이지 않고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더 가져가셔도 되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목표가가 오지 않고 시장 추세가 꺾인다 하면은 그때는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하채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시장 탄력 다소 둔화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0.6% 플러스권이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코스피는 3,000포인트를 넘었는데 지금 다소 장 초반에 비해서는 탄력이 떨어지고 그런데 1월 4일이었죠. 월요일 추천주였던 삼성 SDS 어제장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도 나머지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코스피가 3,000포인트 돌파했는데 참 어색한 하루입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3,000포인트가 참 신기할 정도인데요. 오늘 대형주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맞춰본다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도 눈에 좀 들어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월요일 날 아침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삼성 SDS예요. 이제 한 번도 밀리지 않으면서 바로 급등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장중에 17%까지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 시장도 시가 굉장히 양호하게 출발한 이후에 좀 조정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대형주들은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 월요일, 목요일마다 추천을 좀 드리는데 적으면 2, 3%, 많으면 5% 정도 수익 보시면 만족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2, 3% 정도 수익, 한 5%까지 수익 보시면 제가 지금 추천드렸던 대형주들은 수익률이 100%예요. 다 낮기 때문에 조금은 욕심 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추가 반등은 가능할 것 같은데 장기적 관점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짧게 보시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길게 보시면 피곤할 수 있으니 좀 짧게 대응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좀 말씀드려볼 테니까 이 점 유념하셔서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을 좀 보자면 HB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 꾸준하게 현재 상승 중인 종목이에요. 조정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우상승 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주머리 하는 게 뭐 애플 쪽 OLED 관련된 소식들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해서 매출 포인트가 좀 커지고 있는 터라 그간에 많이 힘들었던 재무 상황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B 테크놀로지가 좀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을 좀 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전고점 자리가 2,500원 정도 돼요. 크게 문제가 없다면 한 2,500원 정도까지는 꾸준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는 조정 시 매수 관점 대응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 시마다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종목일 것 같아요. 현대제철 많이 올랐는데 이거를 팔아야 되나 놔둬야 되나 따라가도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도 되는 종목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죠. 짧게 보셨다가는 또 한 1, 2개월 정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4만 원짜리를 이탈할 경우에 그 포인트에 맞춰서 조정 확인하시면서 4만 원 아래에서 매수 대응하시면 굉장히 좀 좋은 자리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 4만 원 이탈 시 장기적 관점으로 대응을 꼭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한국철강인데요. 6,600원에 20% 보유 중이신데 흔들리실 필요 없어요. 많이 오르긴 했는데 경기 민감주 또 관련 연관성 타고난 차가 있기 때문에 올해 철강주는 흐름이 계속 좋을 거예요. 한국철강뿐만이 아니라 대장주 포스코 마찬가지로 주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2018년도 때 고점 포인트까지 흐름을 보시면 돼요. 한국철강 간단합니다. 얼마요? 그러면 8,000원 이상 보셔야겠죠.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버티신 전략 가져가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시작이 지금 장 초반 대비 탄력이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지금 코스피가 3천 시대를 열었다는 점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면서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 행위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